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주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보효율부가 연방재난관리청이 뉴욕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초호화 호텔 숙박비에 5,9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을 폐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퀸즈와 브롱스 동물원에서 조류 독감으로 최대 15마리의 조류가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를 폐지, 각 주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주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9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업무를 일단 중단시킨 뒤 이를 폐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만약 연방교육부가 폐지되고 주정부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당장 우리는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매년 연방교육부로부터 주정부가 55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이 중 32억 달러는 주정부가, 23억 달러는 뉴욕시 등 각 지방정부 교육 예산에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만약 연방정부가 이 예산의 지원을 중단하면 주정부는 공교육 중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통해 교육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선거 유세 때 연방교육부를 없애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 교육정책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100% 이관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연방교육부가 폐지되면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연 7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학자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프로그램도 없어지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연방보건교육부에서 분리돼 단일 정부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정보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재난관리청이 뉴욕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초호화 호텔 숙박비에 5,9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10일 오전 자신의 X계정에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난주 뉴욕시에 5,9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은 뉴욕시가 난민들을 초호화 호텔에 수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출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예산은 재난구호기금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들의 호텔 숙박비를 위해 사용됐다며 이를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면서 피마 폐지까지 언급하는 등 피마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을 폐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연방교통부를 통해 뉴욕시 교통혼잡세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해 MTA가 스스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교통혼잡세 환경 검토 절차를 다시 시행해 제동을 거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협상을 통해 교통혼잡세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로부터 2026년 말까지
교통자금 36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 자금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를 위협하는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와 브롱스 동물원에서 조류 독감으로 최대 15마리의 조류가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퀸즈 동물원에서 오리 3마리가 조류 독감 피해를 입었고 이후 실험실 조사 결과 브롱스 동물원의 오리 3마리와 야생 조류 9마리도 조류 독감이 의심되는 감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원 담당자는 감염에 취약한 조류들을 공원 내 보호구역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간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 전체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에서 운영되는 양계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반 대중에게 조류 독감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경우는 총 67건이며 그중 뉴욕주에서 발견된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H5N1이라 불리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2022년 1월 이후 전국에서 1억 5,600만 마리 조류를 감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달걀 가격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5일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맨하탄 60스트릿 북부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거주민 주차 허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카르멘 드라로사 뉴욕시 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관련 조례안은 맨하탄 60스트릿 북부 지역의 일부 길거리 무료 주차 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80%의 길거리 무료 주차 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 우선 주차 공간으로 설정하고 남은 20%만 비거주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나마 비거주민 주차는 90분까지로 단기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오피스 및 상업지구내 길거리는 제외입니다. 거주민 주차 허가는 거주 확인 및 등록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노사시 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북부 지역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인우드와 워싱턴 하이츠 경우 교통혼잡세를 내지 않으려는 타주 운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차난이 심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새로운 뉴욕주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노사시 의원은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뉴욕주상 하원 의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일방통행을 하자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예산안 거부를 통해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공화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9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단계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우리는 사실상 헌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3월 4일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월 4일 이후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셧다운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또 다른 연방상원의원인 코리 부커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민주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티 머리 연방상원 세출위 부위원장도 백악관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정부기관 예산을 독자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공화당과 협상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돼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강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모든 지렛대를 독자적으로 통제하자 민주당이 공화당을 견제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예산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원은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공화당 의원 3명만 이탈해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 특정국에 이어 특정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특정 상품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중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한국의 비중이 9.7%에 달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철강 제품이 미국에 많이 수입된 것은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한국철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자 상대국들도 앞다퉈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적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현지 시간 10일 0시를 기해 미국 상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또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관세에 맞서 보통을 줄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유럽연합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다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복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한 데 이어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밀 취급 인가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 기밀 브리핑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난동 사태 조사 책임자였던 리사 모나코 전 법무부 차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엘빈 브레그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비밀 취급 인가도 박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했으며 1일 정보 브리핑도 모두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전 국무장관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의 출입증을 뺏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및 트럼프 관련 기업이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을 부풀리는 등 자산 조작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또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수장을 맡은 정보효율부가 연방재무부의 공무원 임금 현황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19개 주 정부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오바마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업무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오바마 등 민주당 유산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자신이 국장 대행을 맡고 있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직원에 대해 지난 8일 밤 이메일을 보내 기존 조사 등을 중단하고 신규 조사는 금지한다며 사실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러셀 보트 국장은 아예 소비자금융보호국 직원들이 출근을 할 수 없도록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사무실을 폐쇄해버리는 등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셀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보유하고 있는 7억 1,160만 달러의 지원금이 과도하며 연준에서 추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설립됐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개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이 기관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불법 금융상품을 조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소비자들에게 60억 달러를 돌려줬고 금융기관 등에 32억 달러의 벌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X의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레스트 인 피스 안식을 주라는 말을 게재하는 등 이 기관을 완전히 폐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폐의 액면가치보다 제조 원가가 3배 이상 더 많이 드는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 동전의 원료를 공급하는 한국 방산업체 풍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 동전인 페니의 주조를 중단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1센트 동전에 대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2센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페니를 찍어냈다. 이건 정말 낭비다.
한 번의 1페니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의 위대한 나라의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1센트 동전에 투입되는 제조 비용이 2센트 이상으로 액면가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1센트 동전을 없애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지만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1센트 동전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투입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지난해 9월 마감된 2024 회계연도에 32억 개의 1센트 동전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이 3.7센트로 2023 회계연도에 3.1센트에서 더 상승해 사실상 4배에 달했고 5센트 동전 주조 비용 역시 14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의결 없이 1센트 동전을 일방적으로 없앨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동전의 원료인 소전의 50% 이상을 납품하는 업체는 한국 기업인 풍산으로 1센트 동전이 없어지면 풍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추락한 소형 비행기의 잔해가 실종된 지 하루 만인 7일 발견됐습니다. 탑승자 10명은 전원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전용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한 시사 주간지 타임의 표지 사진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난 1월 성과가 미흡한 전 세계 직원들 중 5%가량인 3,600여 명을 오늘 아침 정리해고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 모친상의 아픔을 딛고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특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5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기아 EV9, 제네시스 GV70 등 4개 차종이 최고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전은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24세 크리스탈 아길라는 6일 오전 캘리포니아에서 성조기를 진흙 속에 집어던져 훼손하고 멕시코 국기를 개양하며 This is Mexican Land라고 외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